자, 90초 룰의 기적 모두 살렸다. 이게 뭔가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여객기에 탑승하신 분은 다 탈출에 성공했거든요. 피해자가 없었어요. 자, 이 얘기인데 어제 이 항공기 화재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スーツケースはもういいっつって早く早く出てっつってそういう叫び声が聞こえました。だから荷物取ろうとしてそうそうるしてる人人ももそう鍵も漏れちゃったんであ、家にも入れる。荷物は燃えたんです全部자, 자칫 했으면 대참사가 벌어졌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어제 상황 좀 정리해드리죠. 이렇습니다. 어제 일본 하네다 공항 오후 5시 47분에 여객기가 착륙을 합니다. 근데 이륙 중이던 일본 해상보안庁항공기 여기에는 6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고요. 화재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요. 6시 5분 여객기 탑승자 전원 탈출됐다고 알려진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해상청 항공기는 탑승했던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탈출했는데 이제 부상인 거죠. 6명 탑승 중에. 그렇다면 여기입니다. 379명이 전원 탈출을 한 거예요. 한 명도 어떤 사망자 발생 없이. 이걸 그래서 뭔가 이거 기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자, 전원 생존 기적주엔 90초 룰이라는 게 있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 항공업종이나 이런 데 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90초 룰. 비행기 설계부터 좌석과 비상구는 90초 룰을 지키도록 설계한다. 만들 때부터 뭔가 이걸 염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90초 룰은 구체적으로 승무원은 90초 룰 바탕으로 이 90초 안에 모든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매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주. 그리고 탑승하는 승객들에게도 미리 사전에 어떤 안내를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됐고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요. 대단한데요. 이거는요. 김성환 평론가. 사실 90초 룰 자체가 이게 뭐 상공기 설계부터 적용되지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되고요. 그리고 탑승한 승객들도 승무원의 지시에 잘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글쎄,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 하나 보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분 남짓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예. 사람들한테 다 탈출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탈출에 에어매트까지 펼치고 그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무원들이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잖아요. 탈출하는 훈련, 승객한테 안내하는 훈련.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 먼저 대피하는 게 아니라 승객을 우선 대피해야 한다는 거. 일종의 담력 훈련 같은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한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번 사고뿐만 아니고요. 재난에 대비할 때에 사전에 훈련하는 것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일본이 규모 6.6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리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예. 우리도 반복해서 훈련을 미리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예. 특이한 걸 봤는데요. 예. 지하차도 가장 안쪽에 사다리를 전부 다 지금 지하차도에 만들었어요. 이번 참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네. 이전에는 탈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갇히면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 노란 사다리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 사다리를 양쪽에 2개씩 다 설치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재난에 따른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 사고로 정말 기적적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정부나 지자체 아니면은 이렇게 각 훈련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도 저렇게 탈출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다리 설치했던 것처럼 사다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약 거기에 갇혔을 때 탈출을 못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재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0초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항공기를 만들 때부터 적용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90초 안에 탈출해서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훈련의 그 과정이 이 전제가 있는데 저런 화재가 비행기 내에서 발생했을 때요. 비행기가 통상 비상구가 2개 정도 앞뒤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화재고 사고가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구 하나를 못 쓸 경우 문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가정까지 한답니다. 그 하나로 탈출하는 연습을 90초에 이뤄낼 수 있게 한다. 이게 90초 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정태근 전위원님. 이거요. 예.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거 우리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요. 배울 점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문제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의 문제하고 예. 또 그 훈련에 의해 가지고 위기 상황을 지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 그 태도 이게 딱 결합됐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오송 얘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스몰 가능한 지하 차도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자동 감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물이 일정 정도 하면 무조건 차단벽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민방위 훈련 언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참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했다? 올해부터 지금 다시 4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나요?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래서 뭐 물질 훈련 이런 거 말고도 민방위 훈련 2번 포함해가지고 4번 하거든요. 근데 그냥 훈련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훈련을 할 때에 정확히 어떤 점을 국민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것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가 시스템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하도 예.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제대로 훈련을 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적적인 탈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저 사고 자체는요, 지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과연 저런 사고가 왜 난 건가?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지시를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지시가 있었는데 뭘 잘못 알아들은 건가? 도대체 왜 저런 사고가 난 건가? 사실 근본적인 거는 저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또 보도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